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월이니까 좀 놀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6월이니까 아직 내년 시험 치르려면 11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워밍업을 계속 워밍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 영상은 세법화 플레이리스트 만들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세법화 플레이리스트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어디 적어놨더라? 이 노래가 세법화에 굉장히 잘 맞는데 싶은 노래들을 몇 개 찾았어요. 노래뿐만 아니고 시도 있는데 시를 노래와 섞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는 따로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년 세무사 시험 이제 관심 없던 분들도 제 영상 보다가 갑자기 세무사 시험 좀 재밌겠네 나도 쳐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영상을 보시되 추천드리는 거 이제 꼭 필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계산기 있어야 돼요. 계산기 어디서 사냐 여러분. 계산기 그 쿠팡 보면은 뭐 세무사 계산기 이렇게 치면 카시오 뭐 되게 비싼 거 공학용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뭐다? 다이소다. 다이소 가시면은 요거 있어요. 이런 거 얼마지? 5,000원인가 사고 요게 굉장히 좋은 게 퍼센트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쿠팡이 다른 계산기 예쁜 계산기 사시면 퍼센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20%가 아니고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헷갈리고 번거롭거든요. 요거 다이소 계산기 5,000원 요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요 깔끔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기능은 없지만 기본은 다 된다. 그리고 퍼센트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공학용 계산기 GT라고 토탈레는 그 기능 못 쓰는 이유가 그냥 제가 몇 번을 눌렀는지 정확한 숫자를 누른 게 맞는지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하나씩 정석대로 그냥 집어넣는 게 저는 맞더라고요. 어차피 누르면서도 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지금 우리 핸드폰 계산기처럼 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약간 그런 계산기가 있다면은 그런 계산기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시험장에 이거 다이소 계산기 들고 온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저는 뭘 샀냐면 저는 이거 여기 시대에듀에서 나온 기출을 지금 2권밖에 없는데 요거 4권 그러니까 과목별로 한 권씩 샀거든요. 다른 이 출판사에서 만든 기출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듀에서 만든 거를 제가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 내용은 이제 상관없이 여기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시대에듀에서 만든 거는 제일 첫 페이지에 항상 다 이렇게 그 몇 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깔아주는데 요걸 보면 이제 뭐 이거는 개념체계다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몇 가지 뭐 한 360가지 되나? 이렇게 분류를 해놓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거예요. 이 분류를 저는 새로 썼어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요 흐름을 분류를 다시 나누는데 요 문제가 필요했어요. 요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분류에 다시 재정리를 해서 아마 지금 여기는 원가회계가 16가지 분류로 나와 있는데 7가지 분류로 만들었고 아마 재정학 쪽에서도 문제집을 보면 한 분류가 10몇 가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한 8가지 정도로 분류를 새로 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 시간이 있다면 이제 그 분류를 새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뭐 3, 4개월 전에 시작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 하면은 이거 제 분류해 놓은 거 그대로
보면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 보니까 원가, 재무, 회계, 그리고 세법, 그리고 행정, 이건 선택이죠. 행정소송, 그리고 하나 뭐지? 재정학,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어느 순서대로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느 순서? 팁인데 세법학 시작하기 전에 원가 회계부터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추천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원가 회계에 공부하다 보면 제조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 여기 있거든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 이 고정원가라는 것은, 이 고정비라는 것은 제품 생산과 상관없이 항상 그 들어가야 되는 원가가 고정이 돼 있는 아주 일정한 비용이고, 이 변동비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라의 예산을 세우는 세법학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럼 변동하는 예산과 고정된 예산은 뭘까요? 고정된 예산은 아무래도 법인세 아니겠어요? 법인세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변동하는 예산은 개인의 소득세,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이런 종합소득세로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변동이 되고, 법인은 아무래도 없어졌다 생겼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게 문맥이 갑자기 들어맞거든요. 들어맞아요, 공부를 해보면. 주입식. 그래서 여러분, 제 원가회계를 좀 하다가 고정비, 변동비까지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좀 틀어가지고 이 방향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제 세법을 달리하고 있구나. 이거는 고정비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여야 하는 예산이고, 이거는 우리가 변동할 수 있는 소득세, 개인의 소득세들이니까 이걸 분류를 따로 했구나. 그리고 법인세법에는 요런 분류가 돼 있고, 소득세법에는 요런 나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결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공부가. 그래서 원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 원가 고정비, 변동비 배운 다음에 세법학, 법인세 들어올 거고, 법인세와 소득세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그 재무회계는 어디서 들어가요? 재무회계는 물론 요 사이 어딘가에 법인세를 알기 전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노베이스들의 재무회계로 들어가는 입구 문제는 퇴직연금 계산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계산 문제. 회계 잘 몰라도 퇴직연금 계산 문제의 그 유형은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 노베이스가 초반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초반에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회계를 다 섭렵을 해야지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많아야 2문제, 많아야 3문제 재무회계 중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현금 흐름에서 내가 좀 어리버리해 라고 하시면 그 문제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현금 흐름이 재밌고 잘 맞아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면 돼요. 근데 재무회계에는 2가지가 있다. 이제 재무회계 공부하실 때는 행노재미 문제, 그다음에 개꿀재미 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파트를 알아보면 되는데, 제가 재밌어 했던 문제는 주식에 관한 문제는 배당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당 평균 이익, 퇴직연금 계산 문제 재밌었고, 자본화 차입의 원가, 이런 문제는 되게 딱딱딱 퍼즐 테트리스 맞추듯이 약간 맞추면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흐름 찾아가는 건 좀 재밌었어요. 이타포괄 손익관에서 나오는 문제도 좀 재밌었고, 노잼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은 현금 흐름표 저도 어려웠고, 사채에 관한 문제가 항상 좀 매일 반복이고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었고, 또 말 문제 좀 싫었어요.
주식 보상 비용 이런 거. 주식에 관한 문제는 재밌는데 주식 보상 비용에 관한 문제는 좀 그 건설 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거는 좀 재미가 없어서 핵노잼 좀 패스하고 재밌는 문제들은 빨리 찾아서 풀고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학은 외워야 되는 학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외워야 되는 인물이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외워야 된다 여러분? 쉽게 외워야지 오래 간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쉽게 외워야 메모리를 덜 차지하고 오래 간다. 지금도 재정학 시험 끝나고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재정학에서 음식 이름은 3명이 나온다. 초콜릿이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잠깐만 재정학에서는 사람이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초콜릿이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 초콜릿은 콜릿 케이크 법칙이고 오이는 오웬의 법칙 그리고 로즈마리는 램지 이론입니다. 이 3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3인물들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 연속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바꿔서 외운 방식이었고 이것도 같이 올릴게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판례를 좀 보면서 배울게요. 행정소송법 조문으로 외우는 법은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그냥 바로 판례를 보면서 같이 행정소송법에 지금 어떤 절차를 준수했는지 몇 조를 준용했는지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세법학이랑 같이 조금 배워보고 여러분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판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판례 같은 거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과 세법학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판례 같은 걸 봤을 때 이게 쟁점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피고와 원고가 지금 서로 싸우는구나. 싸우는데 행정소송법에서 이 취지를 가져오고 또 세법학의 어느 세법에서 이 취지를 가져와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서 싸우는구나.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여러분. 영화, 다큐멘터리,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읽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업 영상도 계속 올려볼게요. 흥미가 좀 생기시면 같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베이스 단기간에 성적을 막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힘내서 공부를 해보자고. 오늘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